대통령 탄핵 국면 속의 한 주간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대 대통령. 네, 대통령 경호처를 뚫고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그저께 집행이 됐죠. 체포시한 48시간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였는데 오후 5시 40분쯤 구속영장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청구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가 이렇게 속도가 난 만큼 이번 한 주간 법망을 피해가려는 대통령 측의 총력전도 이어지면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네, 앞서서 윤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네. 공수처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어젯밤에 이 신청은 기각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면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했는데요.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에 체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법적인 틈새를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공수처 조사에 계속 불응을 했고요. 진술도 거부를 했죠. 또 공수처가 55 경비단장에게 강압적으로 관저 출입 공문을 받아냈다면서 공문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를 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체포도 적법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하려던 건데 어제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고요. 대통령 측의 법망 피하기가 이렇게 이어졌지만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가 오히려 탄력을 받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체포 적부심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금 전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5시 40분쯤에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이후에 절차를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법원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한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는 신문을 해야 하니까 내일쯤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가 이뤄지면 주말 내에 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법에서의 심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대통령 수사에 이제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법 대 계엄 특검법,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발의한 그런 명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이고 여당 발의 계엄 특검법인데요. 이 특검 법안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죄 등 주요 항목을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현재 이제 본회의가 지금 정회 중인 그런 상황인데 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또 국민의힘이 이제 발의한 자체 계엄 특검법 주요한 차이점도 좀 짚어볼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법안 이름부터 다릅니다. 네. 줄여서 말하자면 야당은 내란 특검법, 여당은 비상계엄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비상계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외환죄를 포함해서 내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해서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11개의 수사 항목이 모두 담겼고요.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파견 검사 등을 포함한 수사 인원도 155명입니다. 반면에 여당안을 보시면 비상계엄 특검법인데 계엄 자체에만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취지가 먼저 보입니다. 야당안에 있던 외환죄를 삭제했고요.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 선동죄도 제외했습니다. 수사 항목을 5개로 정리했고 수사 기간도 110일, 수사 인원도 58명으로 야당안보다는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야당안에는 군사비밀과 공무상 비밀 등에 있어서도 압수수색 거부를 못하도록 규정을 뒀었는데요. 이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설정을 했었는데 여당은 이 규정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의 그 입장 차이가 이제 커 보이는데 네.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부결된 야당의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네. 두 번째 특검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당은 이 야당의 제안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되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별다른 공감대가 없어 보여서 오늘 여야의 협상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발의는 했지만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했고요. 여당 발의안을 본 민주당은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움직임 꿈틀. 네, 대통령 체포와 탄핵 국면 속에 여야에선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민생 경제 챙기기에 주력을 했고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 발언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네. 대선에 대비하는 민주당 움직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여론을 은식한 듯 윤 대통령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민생 경제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아침 회의를 비롯해서 당 공개 일정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틀 만에 오늘 최고위에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외교 안보가 골자였습니다. 네. 설 성수품 가격이 올랐고 또 내수가 부진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경 편성을 빨리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당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조심하자는 기류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포함해서 독주라는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인데요. 오늘 특검도 단독 처리보다는 끝까지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도 조심스러운 당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 거 하면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네. 대응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요.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대민주 그리고 대이재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법 절차가 KTX처럼 진행이 되면서 이 대표의 사건들은 완행 열차로 수사하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야당이 즉각 권 위원장 주장이 왜곡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요. 여당의 공세 수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 소장파가 모인 천목회에서는 어제 개헌 특위를 열고 이재명 방지 헌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 이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